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사 등록, 주식회사 스타벅스라고 한 회사를 코드 번호 401번으로 해서 등록을 했고요. 이렇게. 그죠? 기수 정도만 넣어주시면 실습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지금 보조 프린트물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반 거래처, 안산물산부터 서초산업까지 입력을 했고요. 금융기관으로 국민은행 입력을 했고요. 신용카드로 카드사를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등록에 가셔서 유통업종을 실습용으로 사용하려면 제조 업종으로 바꿔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됐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차례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거기 프린트물 보시면 현금 있죠? 이제 다 아니까 현금은 코드번호 몇 번? 101번이라고 했습니다. 101 현금. 자, 프린트물에 보시는 것처럼 1642만원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당좌 예금 코드번호 102번. 코드번호 102번이 당좌 예금이라고 했어요. 1000만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코드번호 103번 되겠는데 보통예금 1356만원 넣어주세요. 보통예금 선택하시고 1356만원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자, 코드번호 몇 번? 108번이었었죠? 108 외상매출금 1억 6,482만원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자, 외상매출금이란 대손충당금이니까 F2 키 눌러서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을 조회를 해가지고 아빠가 외상매출금인 걸 찾아서 넣어도 무방하지만 코드번호 109번 왜? 이제 우린 다 아니까 109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164만 8,200원 넣어주시고요. 자, 받으러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10번에 받으러움 자, 7,692만원 되겠네요. 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아빠가 110번이니까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코드번호 몇 번? 그렇죠. 111 되겠습니다. 111 금액은 76만 9,200원 되겠고요. 됐죠? 자, 원재료 입력 들어갑니다. 원재료 금액이 4,263만원 되겠고요. 자, 제공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공품 2,649만원 되겠고요. 자, 제품 6,327만원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입력 들어갑니다. 투자부동산 금액이 47,400원. 자, 기계장치 6,358만원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나오는데 아빠가 206번이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코드번호 몇 번? 207번 되겠죠? 207번 넣어주시고요. 2,146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국, 차량 운반국 3,547만원. 자, 차량 운반국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금 코드 번호가 몇 번일까요? 209번 되겠습니다. 209번. 1,082만원. 자, 그 다음에 비품 되겠네요. 금액이 1,879만원. 자, 감가상각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금 코드는 213번 624만원 되겠습니다. 자, 임차보증금 보증이라고 쳐보시면 임차보증금 뜹니다. 코드번호 232번으로 해서 3,000만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자산 총계가 5억 6,606만원이라고 떠야 돼요. 오른쪽을 확인해도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자산 총계가 5억 6,606만원이 나오면 정상적 인력이 잘 된 거예요. 됐죠? 자, 탭키 눌러서 또는 마우스로 오른쪽을 선택하셔서 부채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1억 5,430만원이죠. 지급 어음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892만원 6,892만원. 단기 차입금 되겠죠? 차입 단기 차입금 2,400만원 넣어주세요. 단기 차입금 2,400만원 넣어주시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입력을 해보시면 밑에 칸으로 내려가는데요. 지금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넣을게요. 자, 제조 칸에 1,000만원 넣어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칸에 360만 7,400원 넣어주세요. 그래서 밑에 제조 칸에 1,000만원 넣어주시고 판매비와 관리비 칸에 363만 7,400원을 넣어주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363만 7,400원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두 개가 합산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됐죠? 천천히 할게요. 자, 되셨으면 장기차입금 자입 장기차입금 4,500만원. 자, 자본 파트 들어갑니다. 자본금 1억원.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 겁대액에 써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코드 번호 341번으로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개정 과목을 찾아주시고 4,500만 원. 자, 이익 준비금. 회사가 적자 났었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을 해놓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1,0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꿔서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뭐로 바꿔서 넣어주셔야 돼요?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바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7,523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뭐냐? 왜 대차 차익이 3만 원이 빵꾸가 났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입력하면서 어머나 제가 금액을 실수했군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비 제대로 수업 따라고 지금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자, 1,000만 원 제조 파트에 넣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제가 금액을 실수했네요. 360만 7,400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자, 재무상태표 입력해야 될 금액 다 띄워드렸고요. 차대변 합계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거 참고하셔서 재무상태표 입력해 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서류 원가 명세서 되겠습니다. 원가 명세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원가 환경 설정을 해줘야 원가 명세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자, 파랗게 칠해진 상태에서 아래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편집 버튼 누르면 선택이라고 바뀌면서 사용 여부에 가서 파란색으로
보조 팝업창이 나타날 겁니다. 부여 라고 나타나는데 뭘 선택한다? 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를 선택했으면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시면 편집 버튼이 선택 버튼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요. 그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제조 원가 명세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됐죠? 예. 자, 파랗게 한 줄이 칠해져 있네요. 편집 버튼 눌러주시고 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에 확인. 자, 이렇게 정기본 원가 명세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는 숫자가 미리 들어와 있을 텐데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숫자가 넘어온 거예요. 아까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넘어온 숫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컴퓨터로 만들다 보니까 자동화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뭐부터 넣어야 돼요? 원재료 B부터 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라고 거기에다가 박스 쳐놨어요. 제가 원재료 B라고요. 자, F2키 눌러서 원재료 B를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입력 보조창이 뜬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 기초 원재료 재고에 3,547만 원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당기 원재료 매입액 3억 9,47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매입 환출 및 애놀이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사들였다가 불량이 나서 반품을 시킨 경우 사용하는 칸입니다. 참고로 이게 원재료비 말고 매출원가 계산을 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매출원가 계산창에서 나타나는 매입 환출 및 애놀이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사들였다가 불량이 나서 반품을 시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매입 환출 및 애놀이는 원재료 매입에 관련된 매입 환출 및 애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 넣지 않고요. 개정 과목이 따로 존재하고요. 그런데 그 개정 과목은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배울 텐데 반품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희한하게도 회계에서 딱 한 번 유일하게 금액을 마이너스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어서 반품을 처리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할 텐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부가가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자 그리고 그렇게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입력을 하면 밑에
원재료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유인즉슨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입력한 적이 없는데요 할지 모르겠는데, 자, 거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원재료비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자, 거기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걔를 그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재무 상태표에 원재료 칸에 가서 그렇게 4,263만 원이라고 표시가 된 게 보일 거예요. 그걸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어드려 준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제조원가 명세서는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는 교과서 가지고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A4 용지 한 장 안에다 이렇게 지금 몰아넣은 건데, 됐죠? 자, 그럼 원재료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자동으로 컴퓨터 안에 들어왔고요. 엔터를 쳐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비가 38,756만 5,500원이라고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혹시 잘못 계산됐으면 코드번호 501번을 선택하고 컴퓨터로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다시 원재료비 계산 보조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노무비, 공장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를 합산해서 노무비라고 부르는데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일단 2개만 알아둡시다. 자, 공장 직원의 월급은 뭐라고 불러요?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임금 금액이 9,033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9,033만 원.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이라고 쳐보시면 퇴직이라는 글씨가 포함된 개정 과목들이 보일 텐데 코드 번호 508번 퇴직급여가 있을 겁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고 541만 원을 넣어주세요. 541만 원. 자, 그러면 오른쪽에 노무비 칸에 가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합계해 준 거 보이죠? 보이시죠? 재부제표 2개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20분을 맞춰보려고 지금 발악 중에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전표 매일매일 주전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수업이 중간에 잘려요. 그래서 그건 내일 실습하기로 하고, 아무튼 어쨌든 오늘 복습을 1시간 만에 끝냈던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경비,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경비니까 총 코드 번호가 몇 번대? 500번대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경비 칸에 있는 거 복리 후생비 511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452만 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비,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면 전력비라고 하는 비용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94만 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 역시 500번대로 표시가 되는데, 감가상각비 518번은 공장에서 기계장치나 트럭이나 직기 비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닳아서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코드번호 818번 감가상각비도 있는데 그거는 본사나 매장에서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닳아서 없어지는 걸 표시해주는 비용이에요. 자, 1,568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소모품비. 공장에서도 커피 마시겠죠? A4 용지 같은 거 쓸 거예요. 비누 같은 거. 화장실에 비누 갖다 놔야 손 씻을 거 아니에요. 576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잡비. 잡스럽게 발생한 비용인데 방금 얘기한 뭐 그런 소모품 종류들을 그냥 잡비로 처리해도 무방해요. 커피를 샀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 청소하려고 수세미를 샀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빨래 집게 같은 거 샀다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는 그냥 잡비로 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공장인데 공장 근처에 하도 풀이 많이 나길래
제초제를 샀다 뭐 이런 거 77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컴퓨터가 오른쪽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데요. 나중에 차근차근 배울 텐데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입력한 항목을 가지고 컴퓨터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자동으로 합산해서 계산해서 처리해 주게 되는데 1번, 3번, 4번 세 가지를 더해서 5번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재고액이 있는데 작년에 만들다가 남은 걸 얘기합니다. 개정 과목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오른쪽 화면에다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거기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기초 제품 재고액 2,135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2,135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아래 칸에 보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놓았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2,649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미처 완성이 안 되고 공장 기간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칸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들다 만 거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넘어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무 상태표에서 금액이 넘어온 겁니다. 됐고. 자,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숫자 프린터블에도 오른쪽 하단에 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5억 784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5억 784만 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 다 넣으셨으면 세 번째 서류 뭐라고요? 손익계산서.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라고 하는 3단 구조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3단 계산 구조에서 출발한 손익계산서를 번호과 부업에 맞춰서 수익과 비용을 5개를 찢어발겨서 표시해주고 있죠? 다만 지금 오른쪽에는 손익계산서는 약간 불완전한 손익계산서인데 왜냐면은 중단사업 손익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제가 드린 자료 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려면 매출부터 넣어야 되겠네요. F2키를 누르시고 자, 제품 매출 코드번호 404번에 제품 매출 넣어주세요. 자, 금액이 5억 4,258만원 되겠습니다. 5억 4,258만원. 그러면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손익계산서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입력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는 제조업체니까 코드번호 455번 제품 매출원가를 선택해야 돼요. 455번 제품 매출원가 확인. 자, 그러면 아까 원재료비 계산을 위한 입력 보조창과 비슷하게 매출원가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 5,879만원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아까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조회했었죠? 5억 784만 원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어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 구조상 문제로 자동으로 넘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찾아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제조원가 명세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숫자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계산을 위한 단기제품 제조원가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에 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6,327만 원이라고 자동으로 읽혀들어와주고 있죠?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에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왔고요. 특별할 거 없죠?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품 매출과 제품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오른쪽에 매출 총이익까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오른쪽에 매출 총이익까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됐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넣을 텐데요. 자, 급여. 생산직 직원이나 관리직 직원의 월급을 급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63만 2천원이 되겠고요. 자, 퇴직급여. 퇴직을 클릭해 보시면 퇴직급여 자 806번으로 나옵니다. 806번 퇴직급여 47만 9천원. 자, 지급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 문제예요. K랩에서는 지급 임차료가 아니라 임차료라고 하는 계적 과목을 사용합니다. 원래 실무상으로는 지급 임차료가 원래 맞는 계적 과목인데 이게 K랩이 스마트A를 베꼈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작권 소송이 붙어서 벌금을 3천만 원을 물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판매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둘이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린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내부적으로 조금 뜯어고치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인정해 줄게. 그래가지고 꼼수 아닌 꼼수를 쓴 게 지급 임차료 대신에 그냥 임차료라고 하는 계적 과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임대료가 있고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수입 임대료 대신에 그냥 임대료라는 계적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칸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임차료 819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86만 4천원. 감가상각비. 본사에서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가 닳아서 없어지면 감가상각비를 사용하는데요. 64만 5,200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거래처에다 물건을 외상으로 줬다가 외상대금 뜯긴 걸 의미하는데요. 24만 2,300원 되시겠습니다. 24만 2,300원. 그러면 오른쪽에 컴퓨터가 영업이익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있죠. 3,635만 7,500원이라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있는데요. 자, 법인세 세금 내겠습니다. 법인세.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마치 계정 과목이 존재하는 것처럼 넣으셔야 돼요. 290만 7,500원. 사실은 법인세 비용은 비용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을 좀 더 많이 내기 위한 자산의 소멸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인세는 회사가 장사 열심히 잘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 중에 일부분을 국가에다가 일종의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다른 비용들은 많이 발생하면 회사가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법인세 비용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나서 당기 순이익이 결정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회사에서 이익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익의 일부분을
세금 내지는 기부 형태로 내는 거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야 되는 세금은 비용이 맞아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런데 법인세는 장사가 안 되면 안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데 회계 계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용을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 오른쪽에 3,345만 원이 결정이 됐고요. 됐죠? 네, 손익계산서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서류 뭐예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되겠네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문제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자, 처분 확정일자. 2015년도에 지금, 우리가 2015년도 말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만드는 거니까, 2016년도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3월 31일자를 주주총회 날짜로 넣어주세요. 3월 31일자를 주주총회 날짜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전기월 미처분 잉여금 얼마? 작년까지 벌어들인 게 4,178만 2,6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월 미처분 잉여금과 당기순이익 이 두 가지 금액이 합산 처리가 되어서 오른쪽 위에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어디서 봤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오른쪽 구석 자본 파트의 맨 밑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하고 금액이 같아야 제대로 다 재무제표 4개가 다 제대로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 실수를 저지르신 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입력을 하다가 어디 갔냐? 이거 하자. 임차료 86만 4천원을 깜빡 빼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그러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방금 바뀐 당기순이익을 반영해야 되는데 바뀌질 않아요. 이때는 정품에서는 자동으로 바뀌는데 교육용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야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자, 문제는 전기월 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하고 비교해 봤는데 두 금액을 더해서 보니까 미처분 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잉여금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일단은 잘못된 건데 손익계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 전전년도 수익과 비용이 어디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입력하는 것만. 자,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 이익겸 처분계를 고쳐놨는데 앞불싸 뒤늦게 손익계산서에서 임차료가 빠진 걸 뒤늦게서 알았어요. 그러면 빠진 거 별거 없어요. 맨 밑에 칸에 다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86만 4천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종료 버튼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장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바뀌질 않았네요. 역시 무슨 버튼 눌러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되고 이 두 개목을 합산한 미처분 잉여금이 바뀌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밑에 보시면 임의적립금 200이라고 있는데 자, 사업확장 적립금이라고 있네요. 사업확장 적립금은 보시는 것처럼 밑에 하단 칸에 이익잉여금 처분의 칸에 넣어야 돼요. 배당이나 똑같은 건데 이 입이 문제네요. 입 동그라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입이 뭐냐면 되돌아왔다예요. 되돌아왔다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배당을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회사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주주들을 붙잡고 설득을 한 거예요. 주주님, 지금 배당 달라고 하시는 요구는 맞는 주장이오나 저희 회사가 내년에 사업을 크게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배당을 조금만 받아가시면은 저희가 남은 돈 가지고 다음 해에 사업을 확장해서 그 다다음 해부터는 더 많은 배당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배당 몽땅 받아가시고 내년에 받아갈 거 꼴기 하실래요? 올해 배당 조금만 받아가고 내년부터 배당 더 많이 받아가실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주들은 어느 쪽을 택한다? 그렇죠. 내년에 더 많이 받아갈래? 이래요. 왜? 지금 당장 배당을 한번 많이 받아가 버리면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3차년도, 4차년도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익을 포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사업투자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우리가 배당을 조금만 받아갈게. 그러면 사업확장 적립금에다가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상황을 보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안 되는 상황으로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럼 주주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뭐냐? 사업 확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을 조금만 주더니 사업 확장 안 했네? 다시 돌려줘. 이게 200이에요. 그래서 200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계정과 코드명에서 F2키를 눌러서 자 문제에서 제시된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조회보시면 사업 확장 적립금이 뜹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제시된 800만 원을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배당 가능한 합계 금액이 늘어나요. 이입액이란 얘기는 되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어넣는 방법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계정 과목명에서 F2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네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은 없고 이익 준비금 얼마?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500만 원. 1,500만 원 넣어주시고 현금 배당 있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 칸에 넣어주시고 주식 배당 있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칸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종료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하시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준비됐죠? 자,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세요.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쫙 이렇게 넘어 들어옵니다. 자, 외상 매출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서 F2키 누른 다음에 이화상에 5,630만원 F2키 눌러서 서울상사 2,769만원 F2키 눌러서 광명산업 7,255만원 F2키 눌러서 서초산업 828만원 됐죠? 왼쪽에서 바드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F2키 누른 다음에 이화상에 3,642만원 F2키 눌러서 서울상사 545만원 F2키 눌러서 자 광명산업 되겠습니다. 3,505만원 이렇게요. 자, 부채 중에서 외상매입금입니다. F2키 눌러서 안산물산 9,790만원
F2 키 눌러서 경기 실업 되겠습니다. 5,640만원. 자, 이번에는 지급어음입니다. F2 키 눌러서 안산물산 5,200만원. 마지막 경기 실업 1,692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해서 내일은 드디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해서 여러분들 직접 회사에서 벌어진 내역들을 분결하고 입력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됐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